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네, 완전 자율 건강, 네, Full Self Health에 대한 내용입니다. 헬스케어 이제 OS라면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삼성 갤럭시 폰이 있으면 갤럭시 폰은 삼성전자에서 만들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있죠.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보통 이제 인텔의 CPU나 삼성전자의 뭐 메모리나 등등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운영 체제는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쓰고 있죠. 네, 운영 체제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해서 요 뒤에 내용들 쭉 나오니까 한번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 다뤘냐? 네, 엄청 어려운 내용들 다뤘습니다. 그죠? 이거 내용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네, 지난 시간 첫 시간 때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그게 아메이하고 어떤 또 기술이 떤 연관성이 있는지, 신뢰에 대한 정직과 신뢰에 대한 인테그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 AI 에이전트 시대에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는 판단의 자동화. 네, 내가 이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AI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양자역학, 네, 퀀텀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초고속 연산이 지금 슈퍼컴퓨터로 하지 못하는 그 연산들을 양자 컴퓨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가장 방대한 34조 개에 해당하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율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건강은 이미 지호섭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뭐 예전에도 김민기 리더님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죠. 네, 자율주행, 자율경영, 자율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HM파마와 한국아메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흐름만 말씀드릴 거예요. 뭐 기술적인 거는 제가 IR 자료는 받았지만 정확한 설명을 제가 IR 그 정보를 들은 적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제 기술적인 거는 빼고 이제 이런 로드맵이구나를 우리 ABO들 대상으로 우리 리더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적인 것만 쭉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건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셀프 헬스라는 그런 거고 플랫폼이 이제 그런 OS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풀 셀프 헬스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네, 데이터 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데이터가 많아야지만이 알고리즘화 할 수 있고 AI가 알고리즘화해서 정말 타겟팅해서 정말 개인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고 AI보다 더 중요한 거는 AI 이전에 데이터 루프가 너무나 중요하다. 데이터가 많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솔루션이 정밀 타겟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데이터의 방대함도 중요하지만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의 방대함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데이터의 연속성입니다. 데이터 연속성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곧 여름입니다. 근데 매년 지금 여름 때마다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죠. 온도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매년 여름마다 올해가 가장 덥다. 늘 매년 얘기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항상 올타임 하이죠. 이게 왜 이런 이런 솔루션,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그래서 이런 말 했죠. 관측 일에 올해가 가장 덥다. 관측 일에 올해가 가장 덥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씨라는 거는 매년 그리고 매일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덥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날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가 지금이 더운지 안 더운지를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옛날 그 세종대왕 때 장영실 시대 때 뭐 해시계, 물시계 다 발명됐죠. 그리고 이제
치국이, 비강수량을 측정한 치국이라는 게 발명됐어요. 아시죠? 근데 그 치국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요. 보면 그 치국이는 사실은 비의 강수량을 재죠. 강수량, 비가 얼만큼 왔는지 강수량을 재는 건데,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치국입니다. 네, 전 세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몇백 년 앞선 게 바로 치국입니다. 사실 치국이는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종이라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네, 좀 단명하긴 했지만 단명하고 또 문종 다음에 이제 수양대군이 막 해가지고 네, 아시죠? 네, 왕과 사는 나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문종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즉위할 때, 세종에 있을 때 세종대왕 아들 문종대왕이 이제 세자로 있을 때 그때 치국이라는 걸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문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장영실이 발명했다고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문종이 만든 그 치국기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강수량을 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수량을 매번 그렇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쌓아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거를 그 시대에 그것을 처음 시도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게 최초의 사례니까. 그래서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치고기를 통해서 10년치 데이터를 쌓았어. 강수량에 대해서. 10년치 데이터를 쌓고 나면은 원래 유난히 비가 많이 오면은 전년 대비 지난 몇 년 대비 올해가 가장 비가 많이 오네. 왜 그렇지? 좀 이상하네.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이상기후라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데이터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할 때는 데이터 양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의 연속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아까 조선시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어이가 알고 계시죠? 네, 그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그 하는 거 있죠. 네, 네. 그 매화를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매일같이 그 대변을 그 어이들이 그 왕 주치의죠. 네, 주치의가 항상 매일같이 그걸 검사하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하면서 그 왕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다음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 그 운영 체제는 네, IT에서 이제 헬스케어 OS로 넘어오는 시대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AI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핵심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잘 됐을 때 건강했을 때 그런 편리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네, 해서 인류 다음 운영체제는 헬스케어 OS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MOA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고 하죠. 네.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순서대로 쭉 보면은 아젠다를 보면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과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의 풀 셀프 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장내 미생물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건강이 믹스되면 이렇게 자율건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왜 아메이가 독보적인지에 대해서까지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강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 일단 헬스케어 1.0부터 4.0까지 보면은 간단합니다. 네, 헬스케어 1.0은요. 아프면 그냥 치료를 한 거였어요.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갔고 뭐 예를 들어 뭐 의원을 갖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런 헬스케어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현대 와서는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검진 통해서 이제 네가 어디가 아플 것인가를 예측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건강검진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연속성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연속성이 건강검진은 쭉 해보니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죠. 네. 많이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1년에 뭐 두세 번씩 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용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데이터, 건강검진은 데이터의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누적됐을 때 방대함은 있을 수 있지만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매일같이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스마트 워치 같은 우리 그 갤럭시 워치나 아이폰 뭡니까 그거
애플워치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뭐 맥박수든 뭐 심박수든 또 뭐야 수면 패턴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헬스케어 4.0 세대는 정말 자율 건강에 대한 그런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연속해서 쌓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좀 더 설명드리면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방 중심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방 중심에서 AI 헬스케어 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의학도 보면 의학 2.0이 있고요. 의학 3.0이 있습니다. 의학 2.0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의학 2.0은 네, 시술,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 이런 거에 의존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질병들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의학 3.0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예방 치료죠. 예방. 아프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아프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아프고 난 뒤면은 아프기 전보다는 아프고 난 뒤에 그걸 아무리 잘 치료를 하더라도 아프기 전보다는 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항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뭐에 이제 난제가 있었냐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바이피디아라는 게 있고 바이그날이 있고 바이네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 쉬운 말로 바이오라는 것과 피디아 뭐 사전 뭐 이런 뜻이에요. 사전 지식 사전 피디아 그다음에 바이그날은 이제 시그널 시그널과 바이오를 합성화가 이제 바이그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합성된 게 바이네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만 설명드리면 자 바이피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최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의학 지식들을 다 아는 이걸 뭘로 알겠어요? AI로 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하버드대와 함께 미네르바라는 플랫폼이 HM파마와 함께 같이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HM파마 아메이와 그다음에 하버드대하고 미네르바라는 플랫폼이 개발이 됐죠.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관련 지식들을 AI가 다 학습을 한 거. 그게 이제 뇌의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바이피디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이피디아와 그 다음에 바이그날이 중요해요. 바이그날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모든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실시간으로 그 신호들을 시그널 그거를 이제 센서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것 데이터의 연속성입니다. 데이터 연속성 플러스 빅데이터인 거죠. 네, 이게 바이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그날과 바이피디아와 둘이 만나야지만이 바이네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둘이 결합이 됐을 때 의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묘한 변화 내 개인 맞춤형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루션으로 어떤 우리 그걸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 건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신호와 실시간으로 쌓아나가는 연속적인 이 신호들을 읽어내고 그다음에 방대한 의학적 지식들이 두 개가 연속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의학적 지식들은 있어요. AI만 있으면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해. 하지만 바이그날이 문제인 거지. 그래 바이그날을 어떻게 이걸 쌓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모아나갈 것인가, 측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죠? 이게 있어야만이 바이내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됐죠? 이해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바이그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인 거죠. 풀셀프 드라이빙 하면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테슬라에서 이 용어 자체를 자율주행의 이 FSD라는 용어 자체를 좀 변경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 뭐 법적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변경을 했지만 회피 쪽으로 이제 변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편의상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FSD로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보면은 정말 엔드 투 엔드가 가능하죠. 그냥 끝에서 끝에까지 다 지금 뭐 최신 자동차 타고 있으신 분들 뭐 반자율주행 되죠. 현대차나 이러면 보통 이제 타시는 분들은 반자율주행은 돼요. 반자율주행이지 주행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말 그대로 우리 집 주차장에서 내 목적지 주차장까지 엔드 투 엔드는 불가능해요. 그죠? 네. 정말 내 신호등도 읽고 얘가 뭐 이렇게 핸들 이만큼 꺾어가지고 주차까지 하는 엔드 투 엔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한 거죠.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X와 모델 S 같은 X와 S 이 두 모델만 가능하고 Y와 3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 지금 그 설명한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X와 S 타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죠. 한 5년 전, 10년 전에 그 차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물론 돈을 내야 돼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디바이스는 10년 전 자동차인데 모델 X, 10년 전 자동차인데 10년 전 자동차에도 이게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얘가 갑자기 어제까지 안 되던 게 오늘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이유는요. 일단은 카메라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센서로 그 카메라와 센서, 물론 이제 라이다는 없죠. 어쨌든 카메라와 센서로 이제 그걸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를 계속 연속 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루프, 데이터 루프를 해서 쌓아나가고, 즉,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보고 주행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서 이거를 우리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주행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 가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테슬라 FSD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네, 영상 되게 많아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사람이 측정하지 못한, 사람이 미쳐보지 못한 것들을 얘가 다 회피합니다. 회피해서 사람 뭐 다 진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보다 훨씬 주차도 잘하고요. 여러분도 훨씬 더 잘 골목길도 잘 빠져나가고 하여튼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가능한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FSD와 우리 아메이의 FSH, 네, 풀셀프 헬스와 어떤 이 차이점이 있는 걸 보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자동차, 그다음에 아메이는 네,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지도, 맵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메이는 미네르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버드대와 함께 콜라보해서 연구 개발했던 공동 개발했던 미네르바 데이터가 아까 바이피디아의 역할인 거죠. 바이피디아 그리고 이제 11만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한국에서 측정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그 다음에 실시간 건강 데이터, 이런 것들 다 믹스한 게 바이피디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센서, 요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센서, 요 센서, 헬스케어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 우리 아메에서는 피마스 기술, 그 다음에 마이 웰스 랩, 그 다음에 옴니믹스 이제 AI,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베드는 공도, 테슬라는 그냥 이게 길거리라면 아메이는 우리 ABO들 대상이고 해서 이 대상으로 테스트 배달을 해서 전 세계 이제 전체 헬스케어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AI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얼만큼 연속적으로 쌓아 나가는가.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데이터의 연속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다시 개선하고 이 사이클, 이 루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하고 다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다시 데이터를 축적하고 요 알고리즘이 계속 무한 반복해서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연속적으로 쌓아졌을 때 그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완전 자율 헬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많은 시그널 중에서 바이그널 중에 그 시그널을 포착해야 되는데요. 어떤 생체 데이터를 쌓느냐?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장내 미생물이냐? 우리 이제 공부를 해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꾸 지금 제가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바가 이게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도 허준이 만든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네, 허준이 동의보감을 만들었죠. 동의보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 때 그래도 이제 동의보감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안 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금인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양인은 태양인에 맞게 이거를 약을 처방하는 게 좋더라. 이게 태양인한테 해야 될 거를 태음인한테 하니까 안 맞더라 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에도 알았던 거지. 네. 같은 약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듣는지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었던 거고 지금 현대에 와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네, 미생물의 차이였던 거죠. 유전자도 아닌 미생물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에 한다는 걸 알아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2만 개 유전자가 모든 우리의 소화 대사들을 다 관여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수족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먹었던 걸 먹은 음식들을 다 소화해내고, 어떤 사람은 홍삼발이 듣고 어떤 사람은 홍삼발이 듣지 않고, 어떤 할머니는 막 평생을 막 100년 가까이 90년 이상 담배를 폈는데도 폐암은 걸리지도 않고 폐가 깨끗해 막. 그런 왜 그 할머니는 왜 그럴까를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차이였더라. 유전자 차이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차이였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대에서는 좋은 의약품은 너무 많아. 하지만 약물이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좋은 약을 아무리 써도 이 사람은 약이 안 들어. 이게 ADHD나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 약이 안 들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약물이 듣지 않아서가 문제가 돼서, 이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미생물이 약물도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 혈액으로 넣어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미생물이 결정하더라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미생물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너무 복합적으로 내가 A한테 어떤 작용을 하면 B가 어떤 작용하고 A부터 Z까지 너무나 다양한 그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양자 컴퓨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정복하는 게, 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쌓아나간 데이터들을 AI로 알고리즘화해서 솔루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바이네비가 되려면 바이그날에서 뭘 해야 되세요? 미생물의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존하는, 지금은 우리 그 체변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체변을 해서 연구소로 보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분기에 한 번, 뭐 적게 하는 사람들 몇 년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죠. 네,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체변해서 보내죠. 근데 이것도 봐봐, 데이터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 똥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측정이 가능할까에 대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해서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 내용. 매일 조선시대 왕의 매화를 측정한 것처럼 우리도 조선시대 왕처럼 누군가, 우리의 주치의가 항상 오늘 아침에 이 똥을 측정을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막간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 이 측정했을 때, 이 장내 미생물을 예를 들면 똥을 딱 검사했을 때 미생물이 뭐 있다. 예를 들면 내 똥에 어떤 미생물들이 이러 있네 라고 아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죠. 이게 너무 1차원적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내 장내 미생물이 뭐를 만들어내는지 봐. 대사체인 자꾸 사람 어렵게 생각하는데, 대사체라면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네, 그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여기에 나오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대사체고, 이거를 보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을 보면 내 몸에 있는 건강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해서 우리 이제 마이랩 데이터를 보면은 한 장 슬라이드로 앞에 요거 요약된 거 나오죠. 네, 요 장내 유익균, 유해균, 요거 4가지 지표를 정말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대전 원데이 세미나에서 부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뭐 전화번호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좋은 예시였어요. 저는 근데 그 예시보다 이 예시가 더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장내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녀석입니다. 네, 좋은 녀석이고,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은 나쁜 녀석이죠.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거는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요거 2가지가 이제 문제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내 몸 안에 있는 직원의 수입니다. 얼만큼의 직원이 많은지, 네,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에 대한 내용이죠.
간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놈이 있고, 뇌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놈이 있고, 홍삼을 쪼개는 게 있고, 여성 건강에 대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놈이 있고, 뭐 폐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놈이 있고, 이런 물질들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 내 직원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포스터 바이오틱스는 뭐냐면요, 이 일꾼들이 얼만큼 일을 잘 하느냐, 이 직원들의 결과물입니다. 내 몸에 직원들은 너무 많아. 근데 일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성은 높게 나오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낮게 나오겠죠. 네, 일꾼은 많은데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할까요?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겠죠. 돈을 안 주. 최근에 좀 뭐 많죠. 파업도 많이 하고 성과금 뭐 달라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성과금 많이 주고 하면은 일을 많이 하겠죠. 파업 안 하겠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파업을 해요. 파업을. 아무리 좋은 유산균만은 뭐예요. 일꾼한테 보상을 줘야 돼요. 그 보상을 잘 줘야지만이 요 마지막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리더님들이 나중에 요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해줄 때 훨씬 더 쉽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내 미생물의 가스를 보면은, 마늘의 가스를 보면은 더 또 건강을 또 하나 또 측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잘 아실 거예요. 네, 방구 냄새가 이 장 상태가 좋으면은 방구를 껴도 냄새가 안 나죠. 방구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지금 장 상태가 좋다는 거고, 방구 냄새가 지독하면은 그 장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네, 그거를 측정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정말 센서로 얼마나 미세하게 잘 측정을 해서, 이 가스를 통해서 지금 내 장내 미생물의 대사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장내 미생물의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를 더 스마트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센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1세대 이제 AI 에이전트와 건강 플러스 된 거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자 1세대는 일단은 보통 공용 화장실에 보면은 이런 악취 센서가 있습니다. 악취 센서를 통해서 이 화장실에는 얼마만큼 잘 측정되고 있는가, 아마 잘 관리되고 있는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 악취 센서를 통해서 이 화장실은 지금 불청결하다, 뭐가 지금 청소에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다음 2세대가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비대인 거고요. 자 3세대는 AI가 플러스된 건강 AI 센서가 더 추가된 그런 이제 스마트 센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차부터 해서 2차, 3차, 4차, 5차 해가지고 이런 프로토타입이 개발되는 거를 쭉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적인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는데, 아웨이와 이제 HM파마가 요걸 지금 변기 부착형 센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바이그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같이 콜라보하는지 아니면 웅진인가? 네, 거기를 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게 발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한 대기업과 같이 5월에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체면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 스마트 이 변기 스마트 비데죠. 스마트 비데 여기 앉으면요, 자동적으로 체변 시트가 이렇게, 내가 원래는 우리 체변지를 깔아야 되죠. 깔아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깔려요. 깔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거둘 필요도 없어. 깔리고 그다음에 냄새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도 있대요. 카메라가 이제 내 변의 상태를 보는 거지. 변 상태도 보고 이제 그 가스 측정도 하고 변 상태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 다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 그 중요 부위를 측정하지 않겠죠. 네. 이거는 내가 일어섰을 때만 나오게, 어쨌든 그날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어떤 게 다 개선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측정을 하고 이걸 이제 우리 앱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모든 장 상태를 다 측정을 해서 내 똥을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점수가 한마디 딱 나옵니다. 점수가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오늘 허재경님, 당신 오늘 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뭐 먹었습니까? 제가 이거 막 어제 안 좋은 걸 먹었네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변 상태는 이런 상태고 지금 해서 지금 가스는 유기 화합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스 상태 안 좋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변 상태 이렇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되죠. 오늘은 어제 먹었던 거 그거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좀 더 지중해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욕실이
우리의 변기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볼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 랩으로 이제 통해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야메이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그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그날, 바이오 플러스 시그널 센서를 통해서 우리의 변기 부착형 센서가 이제 바이그날로 이제 통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내비게이션 우리 티맵이나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내비를 보죠. 이 내비를 보는 것도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구글 맵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내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지금 내 여기 현재 위치를 딱 보고 내 현재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실시간 교통 정보와 구글 맵 정보와 이 모든 데이터 정보들을 종합해서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좌회전하세요. 이런 것들을 내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방대한 데이터의 양과 연속적인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만이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장내 환경 데이터, 그다음에 심박수, 그다음에 수면 패턴, 그리고 식단 기록 이런 것들이 다 토탈적으로 해서 변기만뿐만 아니라 내 그 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 모든 삶의 이런 생체 데이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쌓아나가면 토탈 라이프로그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왜 아메이가 독보적인가를 보면 당연히 HM파머와 아메이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원천 기술들이 여기에 다 있고 이 특허들이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바이피디아, 바이그넬, 바이네비 이런 특허들이 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네르바인 거죠. 하버드대 도시노 교수님 팀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현재까지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들을 다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지금 현재 11만 건을 모았죠. 11만 건을 한국에서 모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아메이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일본 아메이 본격적으로 ABO 대상으로 다 들어갔고 했는데 사전 그거 데이터로만 해도 사전 사전 주문 물량으로만 지금 9만 건을 모았답니다. 한 번에 9만 건. 지금 우리 3년 동안 11만 건 모았어요. 3년 동안.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지금 일본 아메에서 9만 건을 한 방에 출시하자마자 9만 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래서 아메에서는 여기 보시면 2028년도에 약 100만 건을 확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2년 남았어요. 2년. 지금 2026년 지금 중반 왔고 지금 1년 반 좀 더 있으면은 전 세계로 확장하고 그러면은 아마 2년 안에 100만 건 이상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10배죠.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한번. 11만 건 정도, 10만 건 정도 해당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장벽 강화 솔루션이 이번 9월에 나옵니다. 장벽 강화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제품에 전 세계에 없던 제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뉴트라이트 전용 균주가 발견돼 가지고 뉴트라이트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균주들이 딱 우리의 독자적으로 쓰고 있죠. 이런 솔루션이 장벽 강화 같은 이런 유틸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겨우 10만 건에서 이런 제품 솔루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의 10배가 되면요. 데이터가 100만 건이 되면 얼마나 대단해질까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여기 자료 첨부를 했는데 여성 질 건강에 대한 유산균으로 해서 여성 질 건강이 이만큼 개선이 된다라는 게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도 그러니까 여성 질 건강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유산균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대한 것도 앞으로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누적되고 연속적으로 쌓아질 때마다 더 많은 솔루션이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쌓여진다. 이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차함수로 그려진 게 아니라 로그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아메이의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만약에 일본이든 다른 해외 법인을 내잖아요. 다른 법인을 차리면 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시장 조사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홍보를 해서 그거를 다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근데 아메이는
ABO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방에 9만 건 바로 확보한다고. 다른 기업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인정 네트워크 없는 기업들은 거기 가서 일단은 마케팅 홍보를 먼저 해야 돼. 홍보를 먼저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래? 반신반의하는 걸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주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한 방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메이만 가능합니다. 아메이만. 왜? 전 세계 글로벌 300만 이상의 ABO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오픈 마켓이 아니라 클로즈드 마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애플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애플이 왜 열광합니까? 애플 iOS는 애플만이 쓸 수 있는 그게 클로즈드 마켓이기 때문에 오픈 마켓이 아니라 클로즈드 마켓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락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솔루션을 내면은 그 사람들 전체 다 사용하게 되고 그게 클로즈 마켓이 가진 위력인 거죠. 네. 해서 아메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플러스 20년 독점 이 HM 파마의 기술을 20년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특허라는 거는 특허를 이제 획득을 하면 최대 맥스가 20년까지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머리를 잘 썼죠. 해가지고 이제 HM 파마의 이 기술을 최대치로 이제 20년 독점을 확보를 한 거죠. 30년 하면 안 되냐? 이게 특허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이제 20년까지만 최대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독점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솔루션들은 아메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독보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메이에서만 가능하고, 이런 솔루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자율 건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바이피디아,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서적들, 의학 지식들을 AI로 다 학습합니다. 네, 미네르바를 통해서 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AI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그날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 변기 부착형 센서. 거기서 이제 내 실시간으로 내 주치의가 들어와서 내 화장실에 나의 모든 가스와 오늘 아침에 눈 그 매화를 측정을 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데이터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체변을 해서 연구소로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체변을 해서 보낼 때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이제는 측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게 측정이 가능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게 데이터 루프로 계속 되면은 이거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바꾼 게 아니에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하지 않죠. 그 누구도 이제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를 비교해가지고 자동차 시가총액과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네, 운전의 개념을 아예 바꿨습니다. 네, 우리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상과학 이렇게 만화 그리면은 우리 어떤 그렸어요? 자동차에 로봇이 앉아서 로봇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혹시 기억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로봇이 앉아서 운전을 해? 자동차가 로봇이면 되잖아. 그렇게 아예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꿨고, 그렇게 해서 운전의 개념을 바꾼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운전대가 사라지죠. 운전대가 사라지는 그 시대가 되려면은 그 시대에 앞장서는 게 바로 테슬라고, 그렇게 해서 완전 운전의 개념을 바꾼 것처럼 완전 자율 건강은 헬스케어의 개념 자체를 바꿀 겁니다. 이제 병원을 아파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서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현저히 그게 횟수가 줄어들겠죠. 네, 더 나은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아메이가 꿈꾸는 그런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장으로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네, 완전 자율건강 FSH를 헬스케어 OS는 아메이의 이런 화장실 데이터를 통해서 약간 좀 말하기도 그런데 화장실 데이터와 이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의 연속적인 수집을 통해서 AI가 분석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양자 컴퓨팅까지 더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미래 건강을 예측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내 건강을 분석해서 내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아메이의 전체 로드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만간 우리 현실에 다가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완전 자율 건강 헬스케어 OS였습니다. 이상입니다.